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뭐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나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광주에 사시는 어떤 시청자 한 분께서 좀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좀 파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잠깐 시간이 나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글자도 제가 잘 안 쓰는 글자도 한자 있고 해서 글쎄요, 시간 나신 분 그냥 한번 보시고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이런 걸 바로 이렇게 1대1로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사람만 위해서 이 영상을 보내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일단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네. 네, 우선 그릇 기자라는 글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릇 기자가 개견자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입구자가 4개나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는 묻입, 여러 사람의 입이라는 뜻으로 집이라는 뜻이 있고 하늘에서 울에 천둥이 친다는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써 있는 글자예요. 단독으로는 잘 안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입일 수도 있고 그릇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그릇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가 왜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견은 개를 의미하고 그리고 무집, 집은 이제 그릇이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 그냥 사람들의 의견을 적었는데 노란색으로 한 것은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첫째, 개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 피로 깨끗이 한 그릇이다. 어떤 그릇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럴 경우이겠죠. 좀 뭔가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의식으로 그릇을 깨끗이 했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개고기를 내 접시에 담은 모양이다. 그래서 그릇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좀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딸린 어떤 사람들도 같이 순장을 하죠. 동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함께 묻힌 개가 그 그릇은 부장품이죠. 부장품 그릇을 지키는 모양이다. 이래서 그릇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자는 나와 있는 것은 옛날 모양의 어떤 글자가 나와 있고 해석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물론 우리는 할 필요가 있겠죠. 학자들이 하는데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릇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홀로 독이라는 글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혼자라는 것이죠. 독도 할 때 쓰는 그런 것입니다. 큰 개견이죠. 네. 개사슴 녹변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은 그래서 짐승을 뜻한다. 또 여기에서는 개를 뜻하기도 한다. 특히 숙회다. 네. 숙회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라 이름 촉,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시대 위, 촉, 오 할 때 촉나라입니다. 유비가 다스리던 나라죠. 자, 근데 원래 이것은 모양이 이렇게 이제 벌레 충이 들어가 있죠. 이건 벌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벌레를 뜻하는데 어떤 벌레냐 하면 눈이 이렇게 눈이 크고 이렇게 몸이 좀 긴 이런 벌레다. 주로 애벌레, 어떤 누에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나비들의 배추나비라든지 그런 나비들의 애벌레다. 애벌레의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 살포 몸이 있죠. 여기 살포 몸은 이렇게 좀 길다. 위에 거는 눈을 뜻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벌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레충을 넣은 글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벌레라는 것은 나뭇잎이나 어떤 채소잎에 딱 달라붙어 있죠. 안 떨어지고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 있다. 그리고 이 개는 특히 숙회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홀로 독이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적었습니다만 저는 1번을 노란색의 1번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외로운 숙회다. 혼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는 모이면 싸우기 때문에 한 마리씩 떼어 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양이라는 것은 집단으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다니지만 개는 주로 홀로 있다. 그래서 이 개는 어떻게 한 곳에 붙어 있다. 그래서 홀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우리는 알고 이런 내용을 몰라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글자들을 좀 알면 기억에 좀 오래 되고 정말 그렇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좀 써먹을 수도 있겠죠. 네. 여기 아까 나라 이름 촉이라 했죠. 촉은 여기서 눈목이고 이 살포 몸은 긴 몸체다. 그리고 벌레를 나타낸다. 이것이 한 곳에 붙어있는 나비의 애벌레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눈동자 동이 나왔죠. 눈동자 힘으로 눈목입니다. 우리가 눈동자 할 때 동입니다. 그래서 아이동이 이제 발음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 아이동이라는 것은 눈을 찔린 노예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에 찔렸다. 노예는 눈을 하나 찔러가지고 도망 못 가도록 하는 모양이죠. 네. 근데 그것이 왜 아이냐,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이 글자, 아이동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동은 이 글자가 위에는 설립으로 되어 있지만, 옛 글자를 보면 이 매울 신자예요. 매울 신은 큰 침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것이 어떤 모양일까요? 뭐 어떤 침이 이렇게 크다, 이걸 가지고 칼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문신을 새길 때 이렇게 살갗을 파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맵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과 관련해서 또다시 무거울 중자와 합친 글자다. 무거울 중이라는 것은 또 옛 글자를 보면 자꾸 들어갑니다. 여기에 사실 눈목이라는 게 있어요. 눈목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생략이 되어버렸어요. 옛 글자에도 보면 있는데 오면서 이제 생략이 되고, 무거울 중자라는 것은 그 동역동의 흑토예요. 동역동의 흑토라는 것은, 이것은 이 동역동자가 사실은 동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묶은 자루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얘기합니다. 물건을 메고 있는 사람이다. 메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찔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왜 아이가 됐느냐 하면, 노예라는 것은 옛날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관리를 안 한다. 이렇게 나이가 되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막 상투를 못 한다. 어른이 아니다. 상투를 못 하는 것은 노예나 아이나 똑같아. 그래서 이 아이, 원래는 노예를 뜻하는 이 동자가 아이동과 같이 쓰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무거울 중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역동과 흑토라고 했는데, 동역동 자체가 이렇게 어떤 지임이 있습니다. 어떤 지임을 이렇게 꿰뚫어 가지고 이렇게 나무막대로 꿰뚫어서 이렇게 앞뒤로 메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뚫는다는 뜻도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쉽지 않죠.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해도 사실은 기억에 잘 안 남을 거예요. 어느 정도 구슬자 제대로 알고 하면 조금 나간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 동자와 눈이 합쳐서 눈동자다. 그럼 왜 그걸 눈동자를 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저는 막 얼핏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성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동, 이 이제 소리를 가지고 왔죠. 모양은 이제 눈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까 이 아이동에 무거울 중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속에 동역동이 있다. 동역동은 결국은 짐을 이렇게 꿰뚫은 것이다. 우리의 눈알 가운데를 꿰뚫듯이 있는 검은 눈동자, 그것이 꿰뚫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이 눈동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죠. 예, 망할 망이다. 망할 망의 여자예요. 옛날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여자 여자를 많이 썼습니다. 예. 여성분은 좀 양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글자를 바꾸기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망할 망이다. 망할 망은 없다, 잃어버렸다, 뭐 그런 뜻이고. 자, 여기는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모양이다. 그런 것은 허망하다. 예, 이해가 될까요? 그리고 여자처럼 뭔가 보는 눈이 없다. 시야가 좁다. 예,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한다. 그래서 그거는 허망한 일로 귀결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자가 하는 생각은 좀 잘못된 거다, 그릇된 것이다, 그런 행동을 한다, 그것은 좀 허망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재빠르다 하는 것은 민첩하다, 그렇죠? 민첩하다, 민환 형사다, 아주 재빠른 형사를 민환 형사라고 하죠. 어쨌든 재빠르다. 여기는 매양매와 칠복이에요. 그렇죠? 매양매라는 것은 엄마의 풍성한 머리다. 엄마의 위에는 이렇게 머리를 뜻한다. 엄마가 어머니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이렇게 풍성하죠. 그리고 까맣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자체, 매양매 자체는 검다든지 또 풍성하다든지 크다든지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머리를 만지는 모양이다. 어머니는 항상 머리를 만져야 된다. 특히 사당에 갈 때는, 옛날에는 여자가 사당에서 들어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 머리를 만진다. 그것을 칠복이라는 것은
다시 손을 나타내거든요. 손의 움직임. 손으로 매만진다. 손으로 매만질 때 빨리 만진다. 재빨리 이렇게, 재빨리 머리를 이렇게 다듬다. 그래서 재빠르다. 더 멋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번의 노란색으로 손으로 머리를 재빨리 매만지는 모양이다. 그래서 재빠르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동작이 점점 계속된다. 점점 계속되면 행동이 빨라지겠죠. 자, 어떤 손으로 하는 행동이 점점 됨으로 빨라진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2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위쪽에 이 모양을 이 풀초로 보는 거예요. 풀초로. 풀은 무엇입니까? 풀은 계속 자라나죠. 그래서 뭔가 계속된다, 계속 자라난다는 뜻이고, 또 아래에 어미 모두 어머니는 자녀를 계속 낳는다는 거죠.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풀이나 어머니는 뭔가 계속 자라고 계속 낳는다. 그래서 점점 낳아서 늘어난다. 계속된다. 그래서 동작이, 손의 동작이 계속된다. 그래서 재빠르다.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엄연하게 막 이런 좀 그합니다만 제가 가진 이렇게 뭐 상당히 괜찮은 사전에도 딱 이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좀 턱이 없습니다만 꾸물대는 사람, 여자는 좀 꾸물댄다. 꾸물대는 사람을 손으로 때리면 빨라진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저히 납득 안 가는 그런 설명들도 합니다만 정답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를 뜻하는 조 속이에요. 조는 보면 알맹이가 굉장히 가는 게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 글자는 더플아이예요. 위는 이 더플아는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런 모양으로도 쓰죠. 예. 근데 더플을 아는데 옛 글자를 보면 늘어진 이삭의 모양이다. 제가 옛 글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지금은 정리된 글자이지만은 최초에 쓸 때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그 옛 글자를 만들었어요. 뭐 그걸 우리가 일일이 한 글자를 하는데 옛 글자도 많이 이렇게 모양이 점점씩 변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파자를 해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옛 글자를 보면 이삭이 늘어져 있는 모양이다. 이삭이 이렇게 뭐 늘어져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런 모양이었다. 옛날에는 이게 이삭이 늘어진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양이다. 그리고 쌀이다. 쌀은 곡식을 얘기하죠. 나달을 얘기합니다. 자, 이삭이 축 늘어졌는데 나달이 많이 매달린 곡식은 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속이죠. 그리고 이 글자는 뭐 저도 별도로 공부를 해본 글자가 아닌데 의뢰한다는 료라 합니다. 쓸쓸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의뢰한다든지 쓸쓸하다든지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막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음심, 신방병이 있다. 어떤 마음의 상태다. 근데 오른쪽 글자는 보면 위에는 기두자죠. 두 개가 기두자입니다. 기두자고 아래에도 이렇게 보면 트럭삼이 있다. 이것은 이 글자 자체로는 높이 난다는 또 높이 난다. 그리고 바람 소리, 맑다, 슬프다 뭐 이런 뜻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새의 두 날개, 위에는 두 날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아래는 꼬리의 모양이다. 그래서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난다 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별도로 어떤 특별한 뜻을 새길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 그런 글자다. 그냥 저는 이 형성 문자로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면 요량, 요연, 요율 우리가 지금 잘 쓰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글자만 모양이 이렇다, 뜻이 이렇다 정도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잡을 조는 우리가 조종을 한다든지 체조를 한다든지 마음을 잡는 것은 조심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때 잡는다. 잡음으로 손이 들어갔죠. 손으로 잡겠죠. 손의 동작이라는 뜻이에요. 이쪽은 이제 울소예요. 운다. 우는데 떠들썩하게 운다. 나무가 있는데, 그렇죠? 나무 위에 입이 3개나 있다. 새들이 입으로 지저귀는 소리다. 그래서 새소리다. 새들이 나무 위에서 떠들고 막 조급히 날뛴다. 그러면 사람이 그걸 시끄러우니까 손으로 이렇게 좀 조정하겠죠. 시끄럽다.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떠드는 새들을 손으로 조종하는 모양이다. 해서 잡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잡는 것, 내 마음을 잡는 것은 조심이에요. 조심. 그렇죠. 조심하라는 것은 마음 잘 잡고 가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턱미살호 또는 오랑캐 호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옛 고자와 달을 6달을이죠. 고기다.
예꽃다. 예꽃은 오래됐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모양으로 보면 어떤 물건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양이다. 물건을 매달아 놓은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래로 축 처졌다. 물건이 늘어졌다. 아래로 늘어진 소의 턱밑살 모양이다. 소 보면 여기에 밑으로 좀 처져 있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소 턱밑살 호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뜻으로는 오랑캐라고 가리키도 한다. 왜냐하면 옛날 오랑캐 중국 사람들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사방을 전부 오랑캐라고 했죠. 특별히 서쪽에 있는 오랑캐는 서역 사람들이 이렇게 턱에 이렇게 수염이 많이 있었죠. 섬 기른 사람이 많습니다. 아랍계 쪽이라든지. 그래서 턱에서 내려 드리워진 수염의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의 오랑캐다. 수염이 있는 오랑캐들이다. 그래서 오랑캐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턱 밑살 호다. 그래서 뭔가 축 처져 있다. 이렇게 축 처져 있다. 이렇게 축 처져 있는데 삼수를 붙이면 물이 모여서 어떻게 고여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호수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빌릴 차, 빌린다. 사람이 뭔가 남에게 빌린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인입니다. 오른쪽은 옛날 할 때 석입니다. 네. 예석. 금석 하면 지금과 옛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왜 오래됐냐 하면 아래에는 이렇게 날일이 있는데 위에는 이 글자가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것이 뭐냐? 이거 정체가 뭐냐? 이걸 따지게 되겠죠. 이 정체는 뭔가 겹쳐 있다는 의미로는 좀 겹쳐 있다. 또 구체적인 의미로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산양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고기를 다 못 먹으면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관을 하기에는 옛날에는 말려야 되겠죠. 그래서 포를 뜬다 이거예요. 육포를 떠서 햇볕에 말리는 모양이다. 그럼 당장 마르지 않죠.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오래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뭔가를 오랫동안 일정 시간 동안 빌리는 것이다. 그것이 빌릴 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서 음식을 빌린다. 이것이 이제 음식이다. 이렇게 포를 떴다. 육포를 떴다. 뭐 어쨌든 먹는 음식이다. 그걸 빌린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일시적으로 물건을 빌린다. 어쨌든 일시적이지만은 몇 날 며칠이 가는 것이죠. 해가 이렇게 겹쳐 있다. 해가 겹치면 날이 겹쳤다는 것이죠. 며칠을 가리킨다. 몇 날 며칠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죠. 조금 그럴듯하다도 있고 저건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것도 또 한자를 파절하면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제초갈 제초간다. 우리가 최면을 건다는 거 있죠. 최면술, 최면사. 최면이라는 건 면자는 이렇게 잠잘 면자거든요. 잠을 제초가는 사람이 최면이에요. 최면사가 최면을 걸면 그 사람이 빨리빨리 잠들어라. 잠들어야 뭔가 마음대로 잠을 들게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 정도로 자꾸 제초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초감으로 사람을 제초간다. 근데 위에는 이제 우리가 성으로 쓰는 이렇게 노펄체가 있죠. 우리가 쓰는 최씨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산과 새다 그렇죠. 새추자. 이것은 이제 산이 높다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새가 이렇게 높은 산으로 간다. 그래서 산이 높은 산이다. 그러면 사람에게 높은 산에 빨리 올라가라. 그렇게 제초간다. 일본 노란 학설에 저는 그냥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간다. 그리고 사람을 위로 밀어 올려서 나아가게 한다. 결국 제초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최의 이 새라는 건 새추자거든요. 새추자는 새조자하고 좀 다르죠. 새조가 이런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새는 이제 크게 보면 이거 추는 꽁지가 좀 짧은 새. 예를 들면 참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꽁지가 좀 짧은 것. 그리고 새조자는 꽁지가 긴 새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추자는 좀 새의 몸이 동글동글하다. 한 점, 하나의 둥근 점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어떤 딱 뭉쳐서 강조가 되는 산이다. 그래서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에게 빨리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떠미는 모양, 제쳐가는 모양이다. 네, 자연숙자입니다. 잠은 집에서 자야 되겠죠.
그래서 진면자가 있습니다. 집에 자는데 누가 자죠? 사람이 자죠? 사람이 있습니다. 100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100백이 아니라 사람이 잠을 자는 돗자리의 모양이다. 또는 이불의 모양이다. 글자가 모양이 조금 변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돗자리 위에 사람이 누워서 있는 곳, 자는 곳이 잘숙이다. 그렇게 되겠죠. 사람이 집안에 돗자리에 누운 모양이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신청하신 분은 이 책을 아마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거의 다 대부분 이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료자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는 잘 없지만 1800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여기에 세심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받아들이는 설명 이외의 설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아마추어들이 한자를 여러 학설들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글자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예,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